이번 시간에는 원천징수 파트 중 근로소득 관리의 사원 등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원 등록 부분은 근로소득 관리의 사원 등록 부분에서 확인을 하시고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원청세 업무를 하기 이전에 환경 등록을 적정하게 체크를 해 놓으시고 반영을 해 놓으시면 그 다음 사원 등록 부분에 있어 사원을 등록을 함으로써 원천징수 업무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사원 등록 부분이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업무를 시작을 할 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사원 등록 부분을 잘 입력을 해 놓으셔야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실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 잘 체크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사원 등록 관리의 상당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기초정보 등록이라고 하는 곳은 기본적인 부서 등록과 직종 이런 부분들을 등록할 수 있는 날입니다. 사원별로. 국민연금과 이 4대 보험에 대해서 기본적인 세율과 이런 부분도 확인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양가족 불러오기는 전년도의 부양가족을 불러오는 기능이니까 이 부분도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괄 변경은 기본적으로 체크한 사원에 해당된다면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이 부분들을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원 등록의 세부 내역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가 입사를 하게 되면 사원을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그 등록 부분입니다. 자, 4번 부분은 일정 부분의 번호를 입력을 하시고 성명과 주민번호를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입사 월일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원 등록 항목들은 기본 관리와 부양가족 명세 추가 입력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니까 각 사원별로 이 세 가지 항목들을 잘 반영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기본사항에서 첫 번째 입사연월일입니다. 입사연월일을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국인 여부도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중에 쭉 보시면 나머지 부분은 확인을 하셔갖고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7번 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국외근로 제공. 국외근로 제공자에게 별도의 비과세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해당되시면은 해당 사항을 체크를 하셔야 추후에 급여대장 입력할 때 그 부분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7번부터 10번 부분의 항목들은 여기에서 해당 사항이 있어갖고 여러 체크가 돼 있어야 추후에 급여대장에서 관련 항목들을 입력을 했었을 때 정상적으로 비과세 처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의 항목에 대해서 열을 처리를 하지 않으면 급여대장에서 그 비과세 항목이라고 수당이 돼 있다 하더라도 별도의 비과세 처리가 되지 않으니까 반드시 사원 등록에서 해당 사항이 있었을 때 반드시 여러 체크를 해 놓으셔야 추후에 급여대장의 비과세 부분이 구분이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잘 주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근로 제공이나 단일 세율 적용, 외국 법인 파견 군보 이 부분에 해당되시면 여러 체크하셔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10번 생산식 여부입니다. 생산식 여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생산식 비과세 부분들이 전년도 총 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거나 3천만 원 이하이면서 월정 급여가 210만 원일 때 240만 원까지 비과세를 하고 있죠. 그래서 생산직 근무자고 비과세 부분 혜택을 받으시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체크를 하시고 이 부분도 관련된 부분을 열을 체크하셔 갖고 처리를 하시면 되는데요. 자, 전년도 총급여 부분은 기본적으로 자동적으로 불러와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양가족 불러오기의 하단 부분에 전년도 총급여를 부르시면 전년도의 총급여 부분이 불러옵니다. 전년도 총급여가 불러와지려면은 직전 연도의 연말정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상태에서 불러와지겠죠. 그러니까 당해 입사자나 이런 부분은 전년도 총급여가 불러와지지는 않겠죠. 이 부분을 확인을 잘 하시면 됩니다. 이 기본적으로 생산직 비과세 감면을 받으려면 전년도 총급여가 3천만 원 이하가 됩니다. 안기부시 같은 경우는
4,600만 원이니까 기본적으로 여기에 여라고 체크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송아지 씨 같은 경우에는 생산직에 여로 체크 있고 연장 근로가 비과세를 여러 체크 있고 전년도 총급여를 불러와 보니까 2,450만 원이니까 기본적으로 이분 송아지 씨에 대해서는 생산직에 대한 비과세 감면이 기본적으로는 해당 사항이 있다. 전년도 총급여 기준으로는 일단 기본적으로 해당 사항이 있다. 추후에 급여대장 작성할 때 우리가 월 정액급여가 210만 원만 넘지 않으면 이 부분에 있어서의 비과세 항목들이 급여 대장에서 반영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확인을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보수 월액입니다. 국민연금 보수 월액은 우리가 4대 보험 할 때 기본적으로 4대 보험을 측정할 국민연금 측정할 수 있는 기본적인 보수 월액을 적는 란이니까 이 부분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해당 사항이 있으시면 금액을 적으시고 해당 사항이 없으면은 금액을 적지 말고 부로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4대 보험과 관련돼서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16번 퇴사 연월입니다. 직원이 퇴사했었을 때 퇴사 연월일을 입력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퇴사 연월일을 잘 입력을 해놔야지 연말 퇴직 중도 퇴사자의 연말 정산이나 퇴직금 계산을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주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2월 여부라고 되어 있는 것은 당해 우리가 말하는 2020년 원천세 진행을 할 때 마감을 하고 2월 시킬 때 그때 퇴사자의 자료도 퇴사자의 사원 등록 내역도 사원 등록 내역도 2월을 하고 싶으시면 이 부분에 있어서 여로 체크를 하시고 퇴사자의 사원 등록을 2월 받기 싫으시면 부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부로 세팅이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부로 처리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항목 이 부분에 있어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기본 사항 다음으로 부양가족 등록인데요. 해당 부양가족에 있어서 인적사항을 입력을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본공제 대상자일 경우에만 기본공제 대상자의 부분을 체크를 하고 만약에 기본공제 대상자 우리가 말하는 소득과 연령의 기준을 둬서 기본공제 대상자를 파악을 하는데 소득과 연령 부분에 있어서 일부가 충족이 되지 않아서 기본공제 대상이 되지 않다면은 별도의 밑에 있는 부분들의 숫자로 입력을 하시는 게 아니고 이 부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부로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왜 기본공제 대상자를 기본공제 받기 위해서 기본공제 대상자를 부양가족을 입력을 하는데 부로 체크한 것까지 입력할 필요가 있냐? 우리가 연말정산할 때 소득과 연령 기준이 부합되더라도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신용카드나 기부금이나 이런 부분, 의료비나 이런 부분도 연령이 안 되고 이렇게 소득이 안 되는 경우에 따라서 소득이 안 돼서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연말정산 때는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어쨌든 부양가족 명세에 잘 체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역들을 보시면 기본적인 내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밑에 하단의 내역들을 잘 확인하셔서 업무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자녀세액 공제 부분에 있어서는 자녀세액 공제는 7세 이상 20세 이하의 자녀인 경우에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 부분들이 사실 삭제돼 있죠. 법에서는 이 부분들이 이제 제외되어 있는 상태니까 이 부분의 간로 부분은 추후에 업데이트 될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신경을 안 쓰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 부분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 사항입니다. 자, 추가 사항인데요. 먼저 기본적인 추가적인 사항들은 편의에 따라서 입력을 잘 하시고 적당히 하시면 되는데 꼭 주의 깊게 보셔야 할 부분들이 몇 개 있습니다. 자, 밑에 보서 9번의 회계 처리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이 부분이 회계 처리 항목을 기본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란입니다. 우리가 급여자료 입력을 하고 자동적으로 세무사랑 프로에서는 급여자료 회계 처리를 자동으로 회계 분괴를 할 수 있는 항목이 있어요.
부분에 있어서 자동으로 회계 처리를 할 때 자동으로 어떤 항목, 어떤 계정 코드가 설정이 되는지를 미리 설정을 해놓은 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미리 개별적인 사원별로 설정을 잘 해놓으시면은 회계 처리하는데 편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입력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자금 상환 공제 부분입니다. 학자금 상환 부분의 공제는 이제 학자금과 관련되어서 기본적으로 뭐 대학에 다녔을 때 대출을 받았었을 때 그 부분의 대출을 받고 나서 소득이 발생됐을 때 일부를 상환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얘기 부분을 정리를 하는 부분인데요. 학자금 상환 공제 부분에 따라서 학자금 상환 공제에 해당되면은 우리가 원천징수 의무자가 일정 금액, 급여를 지급할 때 일정 금액을 이렇게 원천징수해서 국가에 근로자를 대신해서 납부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해당되면은 여러 체크를 하시고 기본적인 원천 공지 통지액이나 이런 부분들을 입력을 하셔서 이 부분을 입력을 하시면 자동적으로 그 부분들이 반영이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학자금 공제에서 대략적으로 한번 예시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설정에서는 송리잔 씨를 학자금 공제에 여로 체크하고 월 원천 공제 통지액이 10만 원이다 라고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급여 자료 입력에서 자, 송리잔 씨의 자료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학자금 상환 공제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여러 사원 등록이 체크했으면은 지금은 입력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반영되지 않지만 만약에 금액을 다시 입력을 하게 된다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학자금 상환 공제가 이렇게 자동적으로 생성이 되는 부분이니까 이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얘기하면 학자금 상환 공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환 공제를 하고 원천징수 의무자가 매달 납부를 해야 되는데 납부 서식이 어떤 것이 있냐면 여기 세무신고 서류에서 학자금 상환 명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입력한 것이 1월 달이니까 근로소득을 F2를 눌러서 그 급여를 조회를 하시면 기본적으로 상환 내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신고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마감을 해서 별도의 학자금 상환에 대한 전자신고도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체크를 하셔보시면은 마감을 통해서 전자 학자금 전환 신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도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자금 상환 공제는 이렇게 처리한다는 부분 해당 사항이 있으면은 반드시 여기에 여러 체크를 하셔야지 정상적으로 학자금 상환 공제가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 취업 감면 부분입니다. 중소기업의 취업을 하고 일정 연령 이하가 되거나 만약에 노령자 그러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이나 이렇게 해당된다면은 조특법상의 중소기업 취업 감면이 기본적으로 됩니다. 그 취업 감면에 해당이 되신다면은 여로 체크를 하시고 기본적으로 감면 기간을 입력을 해놓으면 별도로 자동적으로 감면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요. 감면율도 기간에 따라 언제 입사한 기간이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내역 부분이 다르니까 이 부분도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감면 입력 부분입니다. 감면 입력을 예를 들어서 이 송리산 씨가 중소기업 취업 감면의 혜택을 받는데 그 혜택 감면율이 소득세,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90%다. 90%라고 돼 있었을 때 그러면 그 90%를 어떤 식으로 원천징수에 반영을 할 건지의 부분을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감면 입력입니다. 여기에서 급여 입력을 체크하시면은 매월 급여를 뗐었을 때 90%의 감면을 받는 거고 연말 입력이라고 하시는 부분을 체크를 하신다면 1년에 한 번 연말 정산 했었을 때 한 번에 공제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체크를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중소기업 감면 같은 경우는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진행을 했다면은 중소기업 취역 감면 부분은 이렇게 과표 밑에 산출세액 밑에 감면 부분이니까요. 이 부분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직접적으로 입력을 하는 게 아니고 정상적으로 사원 등록이 정상적으로 잘 입력이 돼 있으면 기본적으로 저절로 잘 나오는 겁니다. 뭐 기본적으로 중소기업 감면 같은 경우는 취업 감면은 150만 원을 한도로 한다는 것도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확자금 감면이나 중소기업 감면 뭐 이런 확자금 원천 징수나 중소기업 감면 이런 부분들을 잘 급여 대장에 입력하고 연말정산을 잘 하시려면 기본적으로 사원 등록 부분이 정확하게 입력이 돼 있어야 정상적으로 급여 대장을 반영할 때 비과세나 감면 부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원 등록 부분을 정확하게 잘 이렇게 등록을 해 놓으시는 게 사실 정말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부분 사원 등록을 잘 등록하셔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밑으로 한번 몇 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 적용률입니다. 소득세는 근로자가 신청을 통해서 나는 간이세액표에 100% 정상적으로 받고 싶다. 아니면은 간이세액표에 80%만 떼고 싶다. 아니면 120% 정도를 떼고 싶다. 근로자가 신청을 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기본적으로 소득세율을 적용 부분을 이렇게 세 가지로 법적으로 나누게 되어 있으니까 원하시는 부분 근로소득 신청을 하면 근로자가 신청을 하면 이 부분에 맞게끔 체크를 하시면은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기본 율에 따라서 공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류누리 사회보험입니다. 우리가 뭐 두류누리 사회보험에 대해서는 뭐 기본적으로 뭐 업무를 많이 하니까 잘 알고 있으시죠. 상시 근로인은 10인 이하인 경우의 대상인데요. 두류누리 사회보험을 적용을 받는 사업장이라면 감면 적용률을 별도로 체크를 해주셔갖고 처리를 하면 기본 급여 대장에 자동적으로 그 부분 4대 보험 부분에 있어서 고용과 국민연금의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인 감면 부분이 별도의 수기 입력을 하지 않고도 자동적으로 정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두류누리 사회보험은 기본적으로 그 회사에서 4대 보험을 정상적으로 기한 지나지 않고 납부를 했었을 때 그 다음 달에 이제 공제해 주는 거잖아요. 그럼 반대로 얘기해서 회사가 4대 보험을 미납을 했다. 기한 내에. 그랬다면은 두류누리 사회보험을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사별로 그 납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부분을 별도로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세무 사무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두류누리 사회보험은 가급적이면 여로 체크하기보다는 부로 해놓고 건별로 별도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4대 보험 EDI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건별로 4대 보험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거지 이렇게 자동적으로 설정을 해놓았다면은 별도의 실수 부분이 발생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두류누리 사회보험도 자동적으로 사원 관리에서 처리를 하면 급여 대장에 반영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을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교 관련 종사자 여부입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사원 등록을 처리하면서 별도의 급여 대장에 영향력을 미치지는 않는 항목들입니다. 뭐 종교자 여부에 있어서 만약에 열을 체크를 한다면은 우리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인쇄기능으로 확인을 하자면 이 부분 우리 얘기하는 원천징수 이행상한 신고서에 여기에 있는 오른쪽 상단에 있는 종교 관련 종사자 여부 지금 방금 여로 하니까 이렇게 체크했죠. 이 부분의 체크 여부 때문에 사원 등록에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프로그램에 잘못 입력을 한다고 해서 영향력이 있는 사항은 아니니까 요 종교 관련 여부도 서식에 있으니까 이 부분이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확인을 하시고 어떤 것인지 그냥 아는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사원 등록은 총 기본사항, 부양가족 추가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에 특히 이 부분이나 추가사항의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입력을 하지 않으면 급여 대장에서 실수가 발생되고 과세나 비과세 감면이나 이런 부분도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원 등록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잘 확인을 하셔갖고 실수 없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근로소득 관리의 사원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